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만 지금은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후보마다 현재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대신에 다시 청와대로 아니면 세종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어 관람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 후 다시는 볼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된 곳을 관람 시점으로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관람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동선 지도를 확인합니다. 들어가는 문은 정문과 춘추문이 두 곳이 있습니다. 춘추문은 단체 관람객 위주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단체로 관람한다면 춘추문으로 입장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대정원을 거쳐 청와대 본관, 구 본관터, 수궁터를 지나 대통령관저, 오은정, 경주 방형대좌, 석조 열애좌상을 관람하고 침류각, 상춘제, 녹지원, 춘추관, 영빈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문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이곳이 정문 입장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언론 매체를 통해 많이 본 장면이지요. 멀리 보이는 청기와 건물이 본관 건물입니다. 벌써 많은 관람객이 입장을 하고 있네요. 정문에 이렇게 봉황과 무궁화가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죠. 검색대를 통과하면 청와대 국민품으로 조형물을 맞이합니다. 보통 여기서 봉환 건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봉환으로 이동해 봅니다. 봉환은 1991년 9월에 신축한 청와대의 핵심 건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공간입니다. 봉환의 구성은 1층은 세종실, 인왕실, 충무실, 무궁화실이, 2층은 집무실과 접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관 안으로 들어가면 중앙 계단을 맞이합니다.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왼쪽으로 갑니다. 세종실로 들어갑니다. 세종실 입구 전실 벽면에는 청와대에서 집무한 역대 대통령 12분의 초상화가 걸려 있으며 세종실은 국무회의가 열리던 공간입니다. 인왕실은 대통령의 오찬 행사와 소규모 연회가 열리던 공간입니다. 벽면에는 전영림 화백의 통영항 한려수도가 걸려 있습니다. 충무실은 임명장 수여식, 간담회, 신임장 제정식, 서훈식, 공동성명 발표, 접견 등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무궁화실 전실에는 역대 영부인들의 초상화가 벽면에 걸려 있으며 무궁화실은 영부인이 외빈 접견과 집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중앙계단 북쪽 벽면에 위치한 금수강산도는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기본으로 참고하여 제작한 벽화입니다. 2층 왼쪽으로 올라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나옵니다. 태극기와 대통령기가 나란히 서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했던 공간입니다. 벽면에 장식된 황금빛 대통령 표장이 집무실임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접견실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행사가 진행되었던 대통령과 귀빈의 접견이 이루어졌던 공간입니다. 접견실 벽면에는 불로장생을 의미하는 황금색 십자색 문양도가 벽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붉은 카펫을 떠나 본관 밖으로 나와 대통령 관저로 향합니다. 관저 가는 길에 만난 구 본관터는 1948년부터 1991년까지 43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한 구 본관이 있던 공간입니다. 천하제일복지,
즉 하늘 아래 가장 복이 많은 땅이란 뜻을 가진 비석이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통하는 길은 수궁터를 지나 올라가는 길과 춘추문을 통해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궁터를 지나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통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관저는 사적 공간인 본체와 공적 공간인 별체, 사랑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내부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어 아쉽지만 외관만 구경하고 나옵니다. 관저 입구에는 세 그루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심은 소나무입니다. 관저를 떠나 산책길을 오릅니다. 계단으로 이어져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 봅니다. 오운정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지어진 정자로 오색구름이 드리운 풍광이 신선히 노는 곳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현판을 쓴 오운정은 관저 뒤편 산책로의 휴식터입니다. 오운정을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통일 신라시대의 석조 열애 좌상은 일제강점기 테라우치 총독이 경주에서 옮겨왔는데 잘생긴 얼굴 때문에 미남불로도 불리며 지난 2018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광화문 세종로를 내려다봅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며 나름 조망이 좋은 곳입니다. 관저 아래로 내려오면 동쪽으로는 구한말 건축됐다는 전통가옥 침류각이 나옵니다. 침류각은 경복궁 후원에 연회를 베풀기 위해 지은 건물로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침류각에서 아래로 더 내려오면 시원하고 아름다운 계곡이 나옵니다. 물소리, 새소리에 잠시 힐링을 합니다. 서쪽으로는 외빈 접견 장소였던 상춘제가 있습니다. 상춘제는 1983년에 건립된 것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전통 한옥을 소개하기 위해 1983년도에 지은 건물로 오찬, 만찬, 차담회, 해외 언론의 인터뷰 등을 진행하던 공간입니다. 상춘제 앞은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녹지원입니다. 조선시대 이 주변에서 과거 시험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녹지원은 1968년
조성한 청와대의 정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기자회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장소였습니다. 녹지원의 상징인 소나무 한국산 반송은 수령이 300년이 넘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청와대의 프레스센터였던 춘추관은 동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처음 정문으로 돌아와 서쪽의 영빈관으로 갑니다. 영빈관 1978년에 건립된 곳으로 내외빈을 위한 환영 만찬, 공연 등 다양한 공식 행사장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2층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회장입니다. 대접견실 100여 명이 이상의 회의난 포럼, 간담회, 공연 등 다양한 성격의 행사를 진행해 왔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1층만 개방이 되어 있으며 2층은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떠셨나요? 이제 국민의 품에서 다시 대통령 품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될 때 한 번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던 공간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